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여러분들 주도주가 뭔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주인공 종목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요.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현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자, 왜 주도주냐? 우선은 사이즈가 커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63조 원이네요. 대략적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한 15%에서 20% 사이일 겁니다. 아마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이 삼성전자 한 종목밖에 안 되지만 코스피 전체의 15에서 20%를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는 거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저기 코스피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간 뭐 추세도 좋고요, 덩치도 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누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명백한 주도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와서 무슨 주도주에 관련된 얘기냐, 뭐 시장 관련된 얘기하다 뭐 갑자기 주도주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쯤에서 주도주에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요즘 그 지수를 한번 보시죠. 요즘 이게 선물 지수죠. 이게 쉽게 말해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이 어떠한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죠. 얼마 전에 뭐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돼 있고 이래저래 해서 좀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가 어떤 때냐면은 주로 이제 평상시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져 있을 때나 뭐 하여튼 투매가 나왔다거나 어떤 시장 변곡 자리는 뭐냐면 보통 이제 주도주가 바뀌거나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주도주가 꺾이거나 뭐 하는 그러한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쯤이 바로 주도주에 관한 얘기를 하기가 딱 좋은 때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되게 많이 빠졌고 뭐 투매까지 심심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쯤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한국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어요. 계속 갈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계속 갈 겁니다. 근데 뭐 고작 제가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밥을 깔진 않았겠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 거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지금 굉장히 좀 괜찮은 뭐 좀 다음 추세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종목들이 좀 이제 제 눈에 띈 것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이제 제가 본 시장을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뭔가 좀 추세를 준비하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길래 우선은 제가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좀 몇 가지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좀 몇 개 볼게요. 우리나라 과거의 사례라고 한다면은 뭐 굵직굵직한 위기 때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지금이 어떤 뭐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솔직히 뭐 비할 바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름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굵직굵직한 위기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2001년 9월달 그죠? 9.11 테러 났을 때나 아니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이런 때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몇 종목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대차 여러분들, 물론 요즘은 개털이 됐습니다만, 요즘은 뭐 실적 부진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개털이 됐습니다만은 솔직히 과거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졌던 종목이죠, 그죠? 여러분들 차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런 종목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다음 시장, 차기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종목들은 이러한 위기 때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나,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선은 현대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상 뭐 여기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도 뭐 많이 올랐는데 유럽 재정위기 전까지
뭐 자그만치 한 7배, 뭐 9배 정도 올랐는데 3만원, 4만원에서 27만원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여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입니다. IMF 때하고 뭐 2000, 여기 말씀드린 2001년 때 요때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당겨서 봐야 되겠구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저점이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월봉입니다. 현대차 저점이 2000년 5월 달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01년 9월 달에 9.11 테러가 나면서 시장의 저점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죠? 시장 지수 자체는 낮아졌지만 현대차는 어땠습니까? 여기 저점 지켰죠. 2000년 5월 달에 나왔던 고점을 지켰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8,000원에서 10만원까지 10배 넘게 올랐다. 주도주가 된 거죠, 일종의. 그죠? 주도주가 된 겁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어떤 시장 위기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은 저번 전저점을 지지할 때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런 모습 나왔었고요. 뭐 이런 모습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볼까요? LG화학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때 보시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실상 코스닥 지수 자체는 보시면 완전 역배열로 죽었었지만은 뭐 LG화학 같은 건 보시면은 월봉상 61선 지지해버리고 지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만원에서 5만원, 6만원대에서 58만원, 60만원까지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때도 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뭐 저점 높아졌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 지수가 개박살 났을 때 얘는 거의 안 빠졌죠. 사실 보면은 뭐 물론 61선까지 터치를 하긴 했으니까 좀 별로 안 좋기는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좀 추세가 깨지다 말았습니다.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락에 좀 내성을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LG 생활건강 뭐 이런 거를 봐도 그렇죠. 이런 걸 봐도 2008년 금융위기를 어찌나 가볍게 겪고 넘어갔는지 세상의 차트에 자국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 정점 당시의 LG생활건강의 모습입니다. 월봉이에요. 사실 보시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나 뭐 이 선물은 보시면 이렇게 차트에 굵직한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 어떻습니까? 당시에 61선 터치도 안 하고 아마 21선 정도 지지하고 올라간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합니다. 지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얘는 차트에 자국도 안 났어요. 21만원, 23만원, 21만원에서 한 14만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당시에. 보이시죠? 거의 위기에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종목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여튼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도 대부분 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죠. 뭐 여기 그 SO일입니다. 이거는 SO일 2001년도에 2001년 9월 달에 9.11 테러 났을 때 저점 높아졌죠. 2000년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뭐 10배 가까이 올랐었다. 이런 모습은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바뀐 한국조선해양이죠. 그 현대중공업, 옛날에 현대중공업이고 포스코고 다 이런 모습입니다. 2000년도에 뭐 저점 높아지고요. 뭐 이런 모습들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더 많은 종목, 뭐 건설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여튼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폭등을 한 거는 당시에 경기도 정말 좋아서 경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경기가 정말 좋아서 실적이 좋아져서 주식이 폭등을 했던 것도 뭐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지금 저렇게 폭등할 거냐 뭐 폭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잘 보시라.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보시면 최근에 개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개박살이 났는데 시장 지수가 이렇게 박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지가 그 지켜야 될 자리를 절대 깨지 않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제가 좀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견한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를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닌데, 또 어쨌든 보면은 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게 코스피 선물이죠, 그죠? 이게 쉽게 말해 코스피 지수인데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간 조정으로 지켜냈죠. 기간 조정으로 지켜냈어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솔직히 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는 저런 종목이 잘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삼성 SDI 이런 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뭐 삼성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삼성전자 잘 나가면 얘도 뭐 덩달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부품사기 때문에 사실 뭐 구체적으로 뭘 만들고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건 솔직히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지난 1년간 코스피가 뭐 수십 퍼센트 단위로 폭락하는 사이에 얘는 기간 조정으로 지금 개기고 앉았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절대 매도하지 않죠. 삼성 SDI는요. 이런 모습 보시면 다음번에 만약 시장이 반등한다면 얘는 일종의 좀 주도주처럼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면 어떤 면을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월봉입니다. 다 월봉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번에 저점을 낮췄죠. 이번에 저점 250점 군가가 나와가지고 작년 10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에 나왔던 저점들을 다 붕괴시키고 이 신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빠지거나 말거나, 심지어 가장 큰 시가총액 1등인 종목이 지난 1월 달의 저점 이후로 지금 저점을 각종 위기 때마다 무려 3번이나 지금 높이고 있어요. 연달아서. 그죠? 굉장한 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점을 계속 3번이나 높이고 지수가 신저가를 쓰는데 삼성전자가 3번이나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잘 갈 거란 겁니다. 미래의 지수가 좋아지면, 시장 분위기 조금만 개선되면 이거 뭐 거의 뭐 50% 100% 단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모습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이닉스도 그렇죠. 하이닉스도 그래요. 지수는 그렇게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충격적인 거는 5일선, 이게 월봉인데 5일선도 아직 안 깼다는 겁니다. 5월선이라 표현을 해야 되나? 5월선조차 아직 안 깼어요. 정말 강한 종목의 어떤 표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조정 안 나온 거예요. 사실상 조정 안 나온 거.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된다?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조금만 좋아진다면요.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업종 지수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IT 하드웨어 업종 지수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어떠한 부품주 친구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코스닥 종합지수와 한번 차트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계속 박살이 나는 와중에 우리 IT 하드웨어는 뭐다? 이번에 보시면은 작년 1월달 그리고 작년 10월달과 올해 1월달에 나왔던 저점 이번에 지키고, 현재 아랫꼬리가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현재 달려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IT 하드웨어 업종을 좀 잘 보시라고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종목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굳이 뭐 한 종목을 언급을 하자면요, 제가 이건 사실 예전부터 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월봉입니다. 보세요. 코스닥 종합지수하고 SK 머티리얼즈하고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방금 전에 봤던 삼성 SDI하고 비슷하죠. 시장이 1년 반 조정받을 때 얘는 기간 조정으로 박스권으로 14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박스권으로서 지금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개선되면 역시나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몇 개 보이긴 보였었는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가물가물합니다.
제약바이오에서도 신기하게 한 놈이 안 죽고 살아있는 놈이 있긴 있어요. 헬릭스미스, 옛날에 바이로메드죠. 바이로메드인데 솔직히 보세요. 이 종목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무려 1년 반 동안 개박살이 나는 와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헬릭스미스, 옛날에 바이로메드, 이번 투매에서 60월선 터치하고 나서 사실상 어떤 좀 추세를 붕괴시켰다고 하기 조금 좀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굳건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약바이오 자체가 시장의 신뢰가 워낙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제가 뭐 헬릭스미스 좋아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간 뭐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업종이 개박살이 나더라도 마이웨이로 지 혼자 개기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관해서도 좀 잠깐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한번 얘기를 어, 한 15분 16분 했네요. 코스닥 시장에 관련된 얘기는 이건 따로 한 편으로 빼갖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기 이번 영상에서는 주도주 잡는 그 제가 일종의 그 주도주를 보는 방법, 향후 주도주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를 좀 보는 방법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뭐 삼성 SDI라든가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SK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이런 종목 몇 종목 봤습니다. 하여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뭐 한번 사보시면 되는 거고,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게 떠들었네요. 하여튼 마치고 또 다음 편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